안녕하세요. 오늘 아든 인문사회 아카데미에서 소개해드릴 논문은 영웅적 행동의 일상성입니다. 영문명으로는 The Banality of Heroism, 저자는 제노 프랑코와 필립 짐바르도가 되겠고요. 게재된 저널은 그레이터 9시고 2006년도에 발표했습니다. 간단하게 영문명에 대한 해석을 좀 소개해드리면, 히어로이즘은 영웅학에서는 영웅주의로 번역하지 않고 영웅적 행동으로 번역하고 있고요. 버날러티란 말은 진부성을 의미하지만, 그래서 이 두 저자는 영웅적 행동이 사회 속으로 확대되는 걸 원했기 때문에요, 일상성이란 말로 번역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이 두 저자가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한번 소개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의 일상성이란 말로 이 프랑코와 짐바르도는 논문을 시작하는데요. 악의 일상성이란 말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우리 사회에는요, 악이 널리 퍼져 있다라는 추상적인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나 저와 같은 사람들도 특별한 환경 속에 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행동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게 악의 일상성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실험으로는 예일대학의 스탠리 밀그램 교수가 실시한 1960년도의 실험이 될 텐데요. 이 실험은 실험 참가자를 모집을 해서 이들에게 교사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교사 역할을 부여받은 이 실험 참가자들은 학생이 오답을 말하게 되면 전기 충격을 가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요, 실제로는 이 전기 충격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걸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역할로 참석한 사람들은 실제 실험 주체자들이고요. 또 이들이 지르는 비명이나 애원도 전기 충격으로 발생한 것도 아니고 단순한 속임수에 불과한 액션이었는데, 이런 사실을 실험 참가자들은 알지를 못한 채 단지 오답이 늘면은 전기 충격의 강도를 높이도록만 요구받게 됩니다. 이런 실험을 통해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살상 수준인 300볼트까지도 도달한데도 불구하고 전기 충격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스탠리 밀그램 교수가 계속해서 학생들의 비명이나 애원이나 전기 충격이 나올 결과는 무시해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고, 그러면서 그 압력을 계속해서 가하니까 이렇게 300볼트에서도 전기 충격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고요. 더 심각한 거는 대다수의 경우에는 최대 450볼트까지도 전기 충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은 평범한 우리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사람들도 특별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준 그러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실험으로는요, 1971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의 크레이그 헨리와 커티스 뱅스, 필립 짐바르도가 실험한 교도소 가상 모의 실험이 되겠습니다. 이 실험은 2주 기간으로 설계가 됐고요. 24명의 실험 참가자를 교도관과 수감자 역할로 각각 나누어서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이게 진짜 교도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교도관들한테는 교도관 복장을 입혔고, 수감자 역할한 사람들한테는 수감자 복장을 입히고, 또 환경도 쇠창살을 만드는 등 교도소와 똑같은 환경을 구성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실험은요, 2일째 되는 날 수감자 한 명한테 난동을 일으키도록 실험 주최자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러자 이 교도관들은 얌전하게 있다가 이러한 난동을 보고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난동을 진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난동이 점점 강도가 늘고 또 난동의 횟수가 늘어감에 따라서 교도관들은 강압적으로 제어하는 그러한 방법 또한 계속해서 강화가 됐고, 이런 과정에서 수감자들은 수동성으로 특징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교도관들의 지시에 그대로 따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수감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내가 죄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그 결과 우울감이 지나치게 커짐에 따라서요. 이게 사람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실험을 중단을 하게 됩니다. 딱 6일 동안밖에는 실험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 또한 교도관들이나 수감자들이나 모두 다 평범한 사람들인데 애초에 평범하지만 이러한 교도소 환경이 되고 또 난동이라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교도관들은 강압적으로 변해서 비인간적으로 변해갔다라는 악의 일상성을 증명한 또 다른 시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악의 일상성에서 한 가지 빠뜨리지 말아야 할 거는 그 나치 독일과 이라크 교도소에 벌어진 다른 상황이 또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독일은 히틀러 치하에서 나치로 참여를 함으로써 극한적인 폭력성을 드러낸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그러한 폭력성과 잔혹성을 그저 바라보는 방관자로서 대다수의 독일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이 독일 국민들은 제지를 하지 않았고요. 침묵만을 유지한 채 히틀러가 저지르는 그러한 잔혹한 행동을 목격을 한 채 방관자로서 조용히 수동적으로 순응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 또한 하나의 악의 속성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사진에 지금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그 2004년도에 바그다드에서 그 미군이 관할하는 아부그라이브라는 교도소의 모습처럼 한쪽에서는 그 이 죄수 즉 전범자가 거의 옷도 입지 못한 채 그 비인간화된 인권과는 거의 무관할 정도의 탄압을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군견이 맹렬하게 위협을 가하고 있고요. 그런 한쪽에서는 또 검은 옷을 입고 있는 병사는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 독일 병사들 위협을 가하고 폭력적 행위를 행사하고 있는 이 병사들도 평범한 시민이었고 또 바라보고 있는 방관자로서의 미군 병사도 평범한 시민이었는데 이러한 교도소 환경이 되자 이 두 가지의 양면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그런 악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악의 일상성이란 말은 특별한 상황과 압력이 발생하게 되면 일반인들도요 비인간화되고 악을 무차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또 한편에서는 그런 악한 행동이 자행되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는 침묵하는 방관자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악의 일상적 현상이다라는 게 악의 일상성을 통해서 이 프랑코와 짐바르도가 정의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런 우리 사회의 악의 일상성이 인간의 어떤 본성으로서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런 악의 일상성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영웅적 행동이 가능하다. 이것이 일상화된다면요. 영웅적 행동의 일상성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웅적 행동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악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웅적인 선한 행동은 보편적이기 때문이다라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웅적 행동을 다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자신도 영웅이 될 수 있다는 잠재적 영웅관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런 악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영웅적 행동을 일상화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건전하고 나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게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웅적 행동을 더욱 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하나의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 두 저자의 논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요, 2005년도에 그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남부 지역을 강타를 하게 되는데 이때 뉴올리언스라는 도시에 제방이 붕괴가 됩니다. 이 붕괴로 인해서 도시 상당 부분이 물에 잠기고 사람들이 그 물에 익사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때 자바 깁슨이라는 20살 된 젊은 청년이
고립된 60명의 주민을 그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를 해서 인근의 휴스턴으로 안전하게 대피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자바 깁스는 2주 전에요. 이 구조가 일어나기 2주 전에 마약 밀거래 혐의가 적용이 돼서 이미 입건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악한 우리가 범죄자이라 하더라도요. 그 상황이 되면은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즉 영웅적 행동도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 두 저자가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이런 영웅적 행동이 일상성으로 번져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과거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 신화 속에 나오는 영웅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과 또 하나는 그 방관자로 그냥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대체할 수가 있다. 즉 신화적 인물로 나타나는 반신 또는 반인의 초인적 힘을 발휘하는 소수의 선택받은 자를 평범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가 있게 되고요. 방관자보다는 직접 영웅적 행동을 하는 영웅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게 바로 영웅적 행동이 일상화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영웅적 일상성을 막는 요인 중에 하나는 대중문화 속에 있다고 이 두 분은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TV를 보다 보면 유명 스포츠 스타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우리는 국가의 그 위상을 드높였다라 그래서 영웅으로 쉽게 표현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대중문화를 통해서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영웅으로 자꾸 표현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영웅적 행동이 이거는 아무 무분별하게 갖다 붙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정말 고유한 그 가치는 상실돼 버리고 변질돼 버리게 되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영웅적 행동이라는 말 또는 영웅이라는 칭호를 쓸 때에는 조금 더 자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웅적 행동이 우리가 일상화되기 위해서는 영웅적 상상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영웅적 상상력이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두 다가 영웅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그런 영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과 저도 늘 갖게 되면은 이게 특정한 상황이 되면은 영웅적 행위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사회에서는 영웅적 상상력을 우리 개인들이 기를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하고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 두 저자가 주장하는 또 다른 하나의 논지가 됩니다. 그 이분들은 이제 9.11의 영웅 같은 사람이 진정한 현대적 영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제시되어 있는 것은 프랭크 디 마티니와 그의 동료 3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네 분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 즉 그 2001년도에 미국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건물이죠. 이제 거기에 부속 건물도 물론 딸려 있는데 이 건물이 이슬람 과격 단체들에 의해서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붕괴가 되는 사고가 있었죠. 그때에 이 직원으로 근무했던 이 마티니와 다른 세 사람은 붕괴가 걱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손전등 또 쇠지뢰 이런 간단한 것만 가지고 70명을 구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 위험을 느끼고 있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에서 사람들을 구조하는데 여념이 없었고, 비록 다른 사람은 구했지만은 안타깝게도 건물이 결국 붕괴함으로써 이 4명 모두 다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현대적 영웅, 즉 영웅적 행동의 소유자들이다라고 이제 이 논문의 그 저자 두 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아까 마티니의 상황을 놓고 보시면 영웅적 행동이라는 게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해질 수가 있는데요. 그 정의를 살펴보면 생명 또는 이상과 같은 이러한 뭔가의 보호를 할 수 있는 정신을 우리가 영웅적 행동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프랭크 디 마티니는 70명의 사람을 구했고요.
또 아까 자바 깁슨도 60명의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또 좀 다른 얘기지만 이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의 상징인 킹 목사의 경우에는 암살의 위험 속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린 사람이죠. 그분은 사회적 이상을 보호했죠. 이제 즉 생명의 보호와 아니면은 이상의 보호와 같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영웅적 행동의 큰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포츠 스타가 사람을 구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사회에 어떤 이상을 보호했다. 그것도 조금 보기 어렵겠죠. 물론 이제 그런 걸 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영웅의 사용은 약간은 자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영웅적 행동이 되기 위해서는 소위 얘기해서 위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험이라는 거는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예상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영웅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위험이나 희생이 불가피하게 벌어질 수가 있고 그런데 이 상황을 내가 직접 예상을 할 수도 있는 그렇다. 다시 얘기하면 그 희생이나 위험이 수반될 것이다라는 걸 인지한 채로 영웅적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영웅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희생이나 위험하면 일반적으로는 육체적 위험만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재정, 지위, 신용 또는 직업 이런 상실조차도 우리가 그 희생이나 위험의 범주 속에 집어넣어야 되고 그 외에도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회적 집단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외면 현상이라든가 또 나 대신에 가족이 피해를 본다거나 또는 물론 고문 같은 것들도 전부 다가 뭐 이때 고문은 육체적 고문이라기보다는 정신적 고문을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희생이나 위험의 범주 속에 포함을 해야 되겠고요. 이러한 것들을 예상한 상태에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웅이고 그런 행동이 영웅적 행동이다 라고 이 두 저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영웅적 행동이라는 거는 적극적일 수도 있지만 수동적일 수도 있다. 뭐 요 말은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도가 저지른 행동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그 직접적으로 강도의 행위를 제지하기보다는 모른 척하거나 시선을 피하고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요, 내가 비록 그 강도와 격투를 벌여서 강도를 제압하는 게 아니라 힘은 없지만 그냥 서서 강도의 행위를 많이 바라본다거나 그냥 말없이 그 자리를 뜨지 않고 늘 주시하고 있다면은 강도는 아마도 행동을 뭔가 좀 더 주의하거나 제약을 느껴서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도망을 갈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이 되겠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위험이 수반되죠. 이제 이런 것들도 그러므로 수동적인 것들도 영웅적 행동으로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영웅적 행동은 오랜 시간을 요할 수도 있지만 아주 갑작스러운 단기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즉 자바 깁슨처럼 범죄자지만 누군가의 그 위험을 목격하고 바로 뛰어들어서 구할 수 있는 거. 더 우리가 짧은 시간이라 얘기하면 지하철에서 교대 속에 누군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뛰어드는 거. 이런 아주 짧은 시간의 행동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영웅적 행동이 되기 위해서는 보호의 기능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희생이나 위험이나 이런 것을 예상한 상태에서도 행동에 임해야 되고 반드시 능동적인 것만이 아니라 수동적인 걸 수도 있고요. 또 오랜 시간이나 단기적 행동도 우리가 요 네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영웅적 행동으로 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이 영웅이 되겠죠. 그러면 영웅적 행동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이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황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강도 얘기를 드렸는데요. 강도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냥 바라보는 방관자, 시선을 피하는 방관자도 있지만 반대로 직접적으로 그 강도 상황에 뛰어들어서 강도를 제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상황이라는 거는 이 영웅적 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고 방관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웅으로 또 호명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지하철에서 사람을 구했다 뭐 이러면 아 영웅이다 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제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그 상황이 되면은 아마도 사람을 구했을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상황이 그런 일을 벌이게 했지 뭔가 제가 특별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영웅적 행동을 촉발하는 것은 역시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상황만 가지고는 영웅적 행동이 다 벌어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개인은 두려움이 너무 큰 개인은 그런 상황에 개입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개인적 특성이나 이러한 그 상황이 독특한 방식으로 결합을 할 때에 영웅적 행동이 유발된다라는 거죠. 다만 개인적 특성의 어떤 점이 영웅적 행동을 하도록 영향을 미쳤는가는 사실 알 수는 없다라는 게 이분들의 또 하나의 생각이죠. 이게 조금 더 미약한 그 논문의 요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영웅적 행동을 유발하는 것은 상황이고 이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은 개인적 특성이 일정 부분 기여를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냥 무조건 요리하기보다는 우리 모두 다가 영웅적 상상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영웅적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하면 나도 영웅이 될 수 있다. 나도 늘 영웅적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꾸준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때는 영웅적 행동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게 이 두 저자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요, 그 영웅적 상상력을 배양해야 된다라는 게 이분들의 큰 하나의 주장입니다. 우리 자신을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영웅이다라고 상상할 수가 없다면은, 그래서 진정한 영웅적 행동의 의미를 따라서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 우리 사회는 더 나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들 마음속에는 나 자신도 영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잠재성을 가지고 있음을 늘 생각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영웅 또는 영웅적 행위를 늘 발굴하고 알려야 되겠죠. 그 알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들의 행동이나 행위를 보고 나서 나도 영웅이 될 수 있다는 상상력을 더 키워갈 수가 있게 되고요. 그 키워가는 거를 개인한테만 넘겨줄 것이 아니라 사회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도 마련이 된다면 이 사회에서 악의 일상성을 제어하기 위한 그러한 그 역할로 영웅적 상상력이 큰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분들의 논문의 큰 주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논문을 간략히 요약을 드리면 영웅적 행동은 결국에는 악의 일상성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되겠고요. 영웅적 행동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영웅적 행동의 정의도 필요하다라는 게 되겠고 또 그러한 영웅적 행위는 영웅적 상상력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게 큰 주제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 논문은요, 뭐 큰 내용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2000년대 중반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웅학이 그 학자들 사이에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영웅학이 바로 지금 나와 있는 평범한 사람들도 영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요,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영웅학을 추창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주창자들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프랑코하고 짐바르도 교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의 이 논문은 너무나 많이 인용되는 논문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영웅의 무분별함도 경계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영웅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도 또다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영웅들을 이 영웅적 행동의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저 사람이 진짜 영웅이 영웅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를 한 번쯤은 여러분도 한번 그 공식에 대입을 좀 시켜 보시면은 우리가 쉽게 영웅을 그래도 조금 감별하는 나름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아든 인문사회 아카데미에서 그 오늘 소개해드린 영웅의 일상성이라는 논문은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논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하고요.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